시끌시끌해서 한 100명 오신 줄 알았는데 몇 분 안 되시네. 424페이지 건축법. 건축법. 여기서 항상 우리 이제 법은 새로운 무슨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서 사용하는 본래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아닌 것들은 이제 용어 정의를 해주죠.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은 이겁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그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제 의미 파악해서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건축물은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작물. 이것도 공작물 일종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니까 공작물 일종인데 공작물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렇게 따로 나누기도 하고 그 건축물의 건축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법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또는 정비법에서도 뭐 건축물의 건축하는 것들을 봤는데 이제 국토계획법상의 건축물을 건축 허가 받아라 이렇게 말했지만 특별한 국토계획법에 비해서는 건축법이 좀 특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해당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허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다. 이제 한 번. 받으시고. 자,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가 건축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용한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의 뭐 여유 공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지붕은 있어야 되겠죠. 비 오면 막아야 되니까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 또는 벽. 기둥 및 벽이 아니고 기둥 또는 벽. 그래서 기둥만 있는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벽만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붕이 필수다 이랬는데 약간 함정이 있어요. 지붕이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은 그렇지만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사무실 이것도 건축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지하상가 이런 것들은 뭐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지붕이라고 평가받기 곤란한 그런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꼭 필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틀리게는 안 냅니다. 근데 강의에서 가끔 그렇게 이제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에 정착하는 것 중에서는 지붕은 필수예요. 근데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건축물이다. 제가 점포 차고를 다시 읽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점포 차고 사무실은 예를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토지에 정착하는 것만 건축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그런 보시고 그러니까 지붕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보통 낸다고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것 이렇게 하거나 이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거나 다 틀렸죠? 자, 이 정도 정리하고 건축법이 이제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용하거나 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인데 건축물 중에서도 건축법 적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 금이 되는 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 지정문화재. 가 하는 것들이 임시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좀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좀 바꿨죠. 약간 임시 지정문화재. 그리고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나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물에서 운전보안시설 그리고 보행시설 플랫폼 그리고 해당 철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하는 것들인데 이건 이제 작년에 나왔습니다.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것들 외우는 게 아니고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각종 시설물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에 뭐 대지 산정의 문제도 곤란하고요. 또 도로를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도로, 철도는 있지만 철도 말고 사람이 보행을 하기 위한 도로가 옆에 설치되는 것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외울 게 아니고 철도 선로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작년에 그런 게 나왔고요. 올해는 그 중요도는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이것도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구역에 있는 수문조작실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건축법을 쓰진 않겠습니다. 그냥 건축물 바로 들어가죠.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과 벽.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물,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얘만 건축물이다 그러면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건축물이다. 틀렸죠? 얘도 건축물, 얘도 건축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용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점포, 차고, 사무실, 창고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해당된다. 대문이라든가 담장 같은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 그렇습니다. 건축물이고요. 근데 건축물은 이제 규제하게 한 것이 우리 공부하는 이제 건축법인데 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철 창문 그랬죠. 이거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자, 이 건축물은 제가 금방 그랬죠.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이용하려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접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도로 있어야 되겠죠? 도로. 그 도로는 현대인들은 차량이 거의 뭐 필수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차량이 교행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 돼야 돼요. 4m 이상. 그래서 내가 가다가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몇 미터가 접해야 돼요? 2m. 그러니까 도로 폭은 4m. 접한 것은 몇 미터? 2m 이상 접하면 돼요. 내 들어가면 되니까 혼자. 여기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4m.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래서 이 도로가 4m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은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하게 한 것인데 도로의 어떤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 통행이 곤란한 경우,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그 폭을 3m만 하더라도 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뭐만 가능할 때? 보행만 가능할 때. 차량 통행이 안 될 때. 근데 여기를 이제 도로다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면 그때부터 이 3m는 도로가 되고 건축권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접해 있는 이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맹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맹지죠. 도로가 없다 가정한다 그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보행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요.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3m만 하더라도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막혀 있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 그래요. 막다른 도로. 막혀 있다고 해서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차가 이렇게 뭐 많이 활발하게 교행을 안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별로 차가 안 다닐 수 있고, 뭐 사람만 다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로의 길이가 10m이냐, 10m에서 35m 미만이냐, 30m 넘느냐에 따라서 뭐 2m, 3m, 6m 이런 각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막다른 도로. 이게 만약에, 10m 미만이다. 그러면 여기는 2m만 되더라도 가능해요. 끝이 막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떠져 있다고 치고. 얘는 막혀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m만 되더라도 돼요. 이게 깊어지면은 35m가 넘게 되면 소방차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6m 더 커져요.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도 있죠. 그래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보행은 당연히 가능해야 돼요. 보행은 가능해야 돼. 차량 통행은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하려면 적어도 걸어서는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옆에 보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를 개설하기가 곤란하겠죠. 또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는 우리가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러면은 이 대지는 맹지예요. 그죠? 내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우리 집 대문 열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라 할 때 그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여기서 통행료 징수하는 사람들이 지붕도 있고 벽이 있는 곳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건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보행이 가능한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붕 열고 근무해야 돼요. 비 맞으면서. 그러니까 안 되고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면제. 자, 철도, 선로 부재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 자, 우리가 기차 기다리는 곳이 플랫폼이라고 있죠. 지붕 있어요. 그리고 벽은 없지만 이 기둥이 있습니다.
비 안 맞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건축법을 또 적용하면 이것도 보행이 가능한 도로 같은 거 개설이 곤란할 것이고, 뭐 번폐율, 용적률 같은 거 규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뭐 조경해라 이런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여기는 이제 단서가 있긴 있습니다.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대지에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정한다 이런 말인데 그것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컨테이너를 이용한 뭐예요? 간이 창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 답으로 출제되는 것이 대지에 정착된 주택 이래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그랬어요. 대지에 정착된 건 안 되는 거고 여기도 정착된 거 안 돼요. 간이 창고. 몰라도 되고 상관도 없어요. 창고만 알면 찾는 거예요. 창고만 알면. 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주택.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 주택 적용되는 거예요. 간이 창고만 안 된다. 간이 창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뭘 해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글자가 왜 이렇게 됐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물 건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짓는 것을 건축물을 신축한다 이러고, 건축물을 더 크게 하는 것을 증축한다 이러고, 이거를 철거하고 내가 때려 부수고 새로 지었는데 얘가 종전 규모 이내면 개축, 종전보다 커지면 신축. 재해로 멸실됐어요. 자연재해로 멸실됐는데 내가 새로 지었는데 종전 규모 이내면 재축, 종전보다 커지면 신축. 그리고 이거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옆으로 옮기면 같은데, 이리 옮기면 안 돼요. 이리 옮기면 여기서 해체가 되고 여기서 신축이 됩니다. 이 같은 대지에 옮기면 이전. 이게 건축이에요. 다. 이거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경미한 행위는 신고만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허가 받으라 이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같은 것들, 뭐 수출하기 위해서 또는 물건을 납품하라든가 아니면 새로 빈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뭐 이전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허가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경제적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뭐예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컨테이너 바닥 전부가 합쳐져가지고 또 용적률, 건폐율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너무나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적용 안 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있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하고 있는 임시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임시지정문화재도 거의 문화재하고 마찬가지예요. 지정문화재에 버금가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건축물은 거주하기 위한 곳이다 이랬는데,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여기는 문화재 같은 것들은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거주하면서 이용하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해인사 같은 것들은 그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남대문 같은 것들은 거기서 거주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문화재. 또 이제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수문조작실. 하천 구역에 있는 뭐야? 수문조작실. 그래서 수문을 열고 닫는데 이용하는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수문 조작실도 또 하천 구역에 있기도 하고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고철 장문 외우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외워야 더 좋습니다. 그냥 글자만 외워가지고서는 시험 볼 때 좀 약간씩만 헷갈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물론 결국은 이제 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고철로 창문 만드는 것은 건축 행위가 아니다. 건축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힌트를 얻어갖고 외우지만, 근데 왜 안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안 외워도 안 틀려요. 근데 이렇게 외웠을 때는 이제 왜 그런가를 이해 안 한 분들은 시험장에서 깜빡하면 틀릴 수 있고, 그 앞글자가 뭔가를 몰라 나중에 이제 머리가 고철로 변해버려 이제. 근데 머리가 고철로 변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돼요. 너무나 그런 것들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까지 이제 바꿔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의 건축법 규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 자, 이렇게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도로 같은 게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들. 그럴 가능성이 일단 있는 곳 어디겠어요? 있는 곳. 도시지역. 건축법 전면 적용돼요. 그죠? 또 도시가 아니어도 내가 국토계획부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을 위한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규정을 두면서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 여기서는 면제가 된다 이러면서 괄호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않냐다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서 그냥 알려줘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거의 도시처럼 이용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동 중에 면, 동 중에서 어디가 제일 번화가예요? 동. 그 다음에 면하고 읍하고. 읍에 군청 소재지가 읍이에요. 면이 제일 한가하죠. 여기는 다 적용돼요, 건축법이. 여기는 건축법에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도시적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읍이나 동이 아닌 지역은 그러한 경우에는 건축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일부 규정이 지금 말한 것처럼 도로 같은 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도로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한다든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자, 건축선은 여기 네모안에 이 네모안이 건축선입니다. 거기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세 개 필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 이게 하나하나의 필지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고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내 대지지만 내 땅이지만 그 안에서 일부 구역은 뺏기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요. 그래서 자, 이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 하얀 선이 건축선이에요.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우리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책에서 쓰지 않고 있고 오해하고 있지만 저도 그냥 그 정도 말하겠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다 이렇게만 말할게요. 여기도 건축선이지만 그냥 우리는 여기만 관심이니까 자,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렇게 해도 시험 볼 때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시험에서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의 건축선은 이렇게 앞에서 붙여줘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건축선. 이 건축물이 이 밖을 넘어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건축선 맨 아랫부분만 넘어서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위로 윗부분도 다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게 된다 그래요. 자,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죠? 대문 담장이 넘어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문 담장도 건축물이니까. 그죠? 당연히. 근데 그것은 도로 차량 통행이라든가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표면 아래서는 넘어설 수 있다. 그 지하도로 여기 지하도로 있으면 여기 지하 상가 같은 것들이 건축선 그 도로 아래 부분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안 되겠죠. 실제로도 저거 서울 뭔가 그 고속도로 터미널 가면 차로는 굉장히 넓은데 밑에 가면은 분명히 그 차로 다 비워놓고 상가 건축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안 뚫어봤지만 분명히 도로 밑에 상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창문 같은 거 잠깐 여닫을 때 도로 침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잠깐 열었는데 그때 차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차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없는 거. 4.5m를 초과할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차량 안전 기준까지 제가 지져봤어요. 몇 미터인가? 4m예요, 4m. 그러니까 4.5m는 조금 어느 정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돌멩이 때문에 잠깐 덜컹거리더라도 4.5m면 될 거예요. 그래서 4.5m 이하에서는 창문을 여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건축. 근데 아까 여기는요, 차들이 하루 종일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와 관련된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2m 이상 접해라. 4m 이상 도로에 접해라.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시골 가서 보니까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지붕 같은 게 막 도로변으로 나와가지고 막 좀 위험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럭 뒤에 타면 안 되잖아. 원래는 타더라도 한눈 팔면 안 돼요. 여기 잘못하면 부딪혀버려요. 서 있다면 지붕이 도로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도로와 관련된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도로 다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게 만약에 아주 한적한 곳은 도로와 관련된 적용 안 된다. 뭐 건축선에 후퇴가 있어요. 4m가 안 될 때는 안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다뤄놓으니까 괜찮아요. 여기는 고속도로는 아까 설명 끝났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3m예요. 얘는 막다른 도로도 아니고 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면 3m니까 4m라는 우리 법이 요구하는 너비, 이걸 뭐라고요? 소요 너비 그럽니다. 잘 들으면 조금 더 교과서 체크해 드릴게요. 소요 너비. 소요 너비에 모자라죠. 못 미치죠? 근데 저는 미달된다 이랬는데 한글화 시켜서 못 미친다 이랬는데 그냥 미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미달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미달도로예요. 미달도로.
그러한 경우에 우리 법이 요구하는 너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물 건축 허가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럼 못 받는 것보다는 그럼 내가 내 토지의 일부를 내놓아서 4m 만들어 줄 테니 건축 허가 해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안쪽으로 1m를 만들면 4m가 되는데 여기만 양보할 필요 없어요. 이쪽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도로에 무슨 선? 중심선. 도로의 중심선을 찾아가서 이게 뭐 도로가 제가 반듯하게 그랬지만 삐뚤삐뚤한 대로 중심선을 찾아가요. 중심선을 찾아가서 그 중심선으로부터 양방향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 후퇴를 시켜요. 여기서부터 소요너비에 만약에 4m다 그러면 4m에 2분의 1이니까 2m 후퇴시키면 4m 확보될 수 있겠죠. 그죠? 왜 이제 4m에 2분의 1 안 그러고 소요너비 그랬냐면 이 소요너비가 6m인 경우도 있고 뭐 1000m인 경우도 있고 2m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요너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데 마침 이 한쪽 방향으로 후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 그래서 여기에 뭐 하천이라든가 경사지, 낭떠러지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이 하천 등이 있는 그런 곳 대지의 반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어느 만큼 후퇴를 해야 돼요? 소요너비만큼 후퇴해야 되겠죠. 소요너비 2분의 1 아니고 소요너비만큼 후퇴를 해야 돼요. 그때는 소요너비만큼 후퇴한다. 이쪽으로 후퇴를 못할 때. 근데 이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을 한다. 그래서 자 이제 2분의 1만 후퇴한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후퇴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안에서만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건축선의 후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부족해서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후퇴시켰잖아요. 여기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된 게 적용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디까지 안 되는가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아주 한적하니까 도로와 관련된 것이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방화지구에서 방화지구에서는요 조금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 주요 구조부 이것은 건축물의 그 안전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건강히 건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방화지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구조부나 지붕, 외벽 이런 것들을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내화구조. 내화구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는 몰라줬습니다. 내화구조. 불연재료 하는 말인데 간단하게 불연재료는 불에 안 타는 재료가 불연재료예요. 그죠? 내화구조는 불에 안 탈 뿐만 아니라 녹는 것도 불연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쇠는 불연재료 맞죠? 쇠 녹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녹는 거 만약에 쇠로 했는데 그건 만약에 철로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철근으로 했으면 불연재료입니다. 근데 철근이 얇으면 불에 녹아버려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거라 하더라도 아주 상당한 정도로 두꺼워야 내화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화구조가 더 엄격한 겁니다. 내화구조가. 그래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돼요. 내화구조로. 어디에서요? 방화지구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내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한 안전도 문제지만 이웃한 건축물에 대한 또 안전도 고려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런 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 내화구조, 그러니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도 정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몇 살은 살고 죽어야지? 60은 살고 죽어야지. 뭐 해야 되니까? 환갑잔치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지 처분도 60일.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분할 제한 면적이 60입니다.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대지가 전전양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목적에만 적합하면 그것도 뭐 적합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도시역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는 50으로 충분하다. 나는 뭐 오히려 넓은 게 무슨 넓은 광장 공포증이 있어 싫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남한테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2만원 분할 못하는데 아주 한적한 곳에서는 이 사람이 살면 뭐 계속 뭐 10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 뭐 적용되지 않는가 한번 보시고 외우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제 방화지구라든가 건축광 분할 제한 면적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상 전면 좀 전에 말한 것이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데서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쉽게. 뭐 지구 단위 계획법에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냐 할 수 있다. 틀렸죠. 적용돼야 돼요. 다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거.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법에서 동이나 읍 지역에서는 또 무슨 건축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그 말 틀렸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적용 안 되는 거 이걸 일일이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더라. 얘는 아예 건축법 적용 안 되고, 여기는 건축법 일부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거, 지역별로, 이건 건축물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자, 우리가 지붕과 기둥과 벽을 가지고서 건축물인가 아닌가를 따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붕 위에부터 도개요. 지붕, 틀, 주요 구조부예요. 지붕을 얻는 틀, 이게 중요하죠? 지붕 하나하나,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가 새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지붕 틀이 없으면 지붕이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붕 틀, 그리고 여기 기둥, 또 이거 뭐야? 벽. 그런데 벽 중에서 건축물 안에 있는 벽 중에 뭐 칸막이 벽 같은 거, 얇은 거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여기 가운데다가 칸막이 벽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건축지의 재량이에요. 그런 것도 뭐 규제 안 합니다. 뭐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 밖에 있는 이거 이제 내력벽. 내력벽은 함부로 철거하거나 훼손해서 안 되겠죠. 내력벽. 그래서 무슨 벽? 내력벽.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지붕, 틀, 기둥, 내력벽.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만약에 2개 층 이상이더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층과 아래층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닥. 일단 바닥부터. 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는 필수는 아닙니다. 바닥 있어요. 그리고 보를 설치해서 기둥을 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서 바닥을 더 강화시키는 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보. 대들보는 여기 있는 거, 거기. 대들보. 보 있죠. 보. 바닥. 보. 그리고 위아래 오르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계단. 이런 것도 이제 주요 구조부인데, 바닥 중에서도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하층 바닥. 만약에 2개 층이다. 1층 바닥. 이게 좀 부실하더라도 건축물이 꺼지지 않아요. 이용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바닥이 부실하다. 우리가 뚝 떨어지니까 안 되겠죠. 주요 구조는 오히려 그러니까 최하층 바닥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건 건축물에서 건축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좀 약한 거예요. 최하층 바닥은. 좀 부실해도 큰 문제가 발생 안 하니까. 바닥. 여기 있는, 기둥 중에서 사이기둥 주요 구조 아니고, 내력벽인데 아까 칸막이벽 주요 구조 아니고, 바닥 중에 무슨 바닥? 최하층 바닥 주요 구조 아니고, 보 중에서도 사이기둥처럼 작은 보 하는 게 있어요. 주요 구조 아니고. 계단은 주요 구조부지만 5개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처마라든가 차양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주요 구조 아닌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그려보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외우면은 나중에 가서 또 약간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사람이 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 보시고. 이러한 주요 구조부 하는 내용이고. 뭡니까? 건축물에 관한 용어정의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말인데,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고, 또 도로에, 대지에 조경을 해야 된다라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들은 해당 파트에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4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건축물은 받고,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것, 고철, 창문. 그래서 그냥 앞글자만 보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고 확실히 됐으면 이제 나중에는 앞글자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지정은 임시지정문화재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대지는 공간정보법에 따라 나눈 각 필지 하나하나를 대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 다만 조금 전에 말았는데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아래 소연업비에 미달되다 보니까 건축선이 원래 하얀 선이 건축선인데 노란선으로 후퇴를 했죠? 후퇴했을 때 대지 면적은 어디까지만 대지 면적이에요? 이 노란선 안에 있는 거 여기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공간정보 등기부에는 여기 하얀 선이 하나의 대지예요. 이 하얀 선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그럼 이제 대지 면적 여기에 맞게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이렇게 건축선이 후퇴해야 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가지고서 대지 면적을 산정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후퇴한 부분을 빼고 여기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서 대지 면적 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필지의 일부가 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후퇴하는 경우.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후퇴를. 여기가 10m고 가로 세로 10m라고 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100이죠? 100이었어요. 근데 아까 이게 도로 면적이 만약에 3m다 이러면 뭐 직선으로 딱 그려줄 거예요. 삐뚤삐뚤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려주고서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 대지의 대지 면적을 산정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10 곱하기 10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10 곱하기 여기서 얼마 후퇴했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2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가운데서 따지면 2m를 후퇴한 거예요. 근데 도로 자체가 1.5m가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얼마 후퇴한 거예요? 0.5m 후퇴했잖아요. 그죠? 0.5m. 그럼 이제 얼마? 95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10 곱하기 9.5m 이렇게 가지고 95제곱미터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출제 오류가 발생했는데 왜 오류가 발생했냐면 그 괄호에다가 여기는 도시지역이다 이런 말 안 해놨다고 출제 오류 따져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적용 안 되거든. 후퇴 안 시켜도 되거든.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론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 그 일반적인 예외 규정 같은 것들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걸 꼭 출제 오류다 이렇게 단정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데 어쨌든 받아줬어요. 그것은 받아줬습니다. 뭐 이건 출제 오류 아니다 막 뭐 하더라도 버팅이더라도 그렇게 뭐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어요. 원칙이 후퇴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건 예외적인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강의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또 그럼 그것도 받아주면 또 따졌을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왜냐하면은 여기에 건축물을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도로가 6m가 돼야 돼요. 그럼 더 후퇴를 해야 돼. 또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그걸 받아들여지면, 근데 이제, 그래서 기본 원칙만 따진다 그러면 95가 맞는데, 그래서 100을 답으로도 처리했는데, 제가 강의했으면 그때는 또 하나 해가지고, 여기가, 그 6m가 되려면 몇 미터가 되나? 1.5m를 후퇴하니까 85제곱미터 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 2000제곱미터짜리는 6m 도로에 접해야 되거든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 여기만 정리할게요. 뒤에 가서 또 볼 거니까, 내 머리 복잡해지니까, 본래 어디 가서 대지. 자, 대지. 이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1필지. 근데 이것이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기도 하고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했고요. 여기 이제 도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것은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결론부터 모퉁이 도로, 이 모퉁이에서 후퇴하는 경우 하나 있고 좀 이따 보겠고요. 그리고 도로와 무관하게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라든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4m까지 강제로 후퇴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건축선의 후퇴가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도로와 무관하게 이렇게 여기에 뭐 이렇게 할까요? 어디로 할까? 어디 이쪽 이렇게 여기 공원이 조성되기로 했어요. 공원이라든가 남양주 시청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편입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하는 거. 이제 그것까지 해서 도로와 관련된 거 한번 일단락 했습니다. 자, 대지. 그래서 각 필지로 난 토지다. 그런데 둘 이상의 토지가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고 또 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 공작물인데요. 공작물은 원래 건축법은 이제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인데 여기에 일부 이제 공작물에 관한 것도 규제하는 게 좀 있습니다. 건축물도 공작물이지만 이제 건축물을 제외한 공작물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공작물이 만약에 이게 옹벽이라든가 옹벽 또는 담장 이게 이제 단서가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 또는 담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알려주니까 이제 일순환 때는 했지만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옹벽 담장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옹벽이나 담장이 2m를 초과한다. 그럴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2m 안 될 때는 굳이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고서 옹벽 담장을 조성한다 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건축 허가 안에 이거 신고한 것으로 다 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건축 허가 받기 전에 어디다가 담장이라든가 옹벽을 하나 설치하고 싶어요. 그게 대지 조성을 위한 경우인데 그 말을 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으니까. 자, 옹벽이나 담장을 몇 미터 초과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2미터 초과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고탑 또는 광고판, 광고탑이라든가 광고판을 설치할 때 이것이 몇 미터 초과할 때 신고해야 돼요? 4미터, 2, 4, 6미터가 있죠? 광고탑이 아닌 각종 탑, 예, 각 광고탑이 아닌 각종 뭐 철탑, 시계탑, 기계탑 무슨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몇 미터 초과할 때 담장이라든가 담장이 아니고 굴뚝이라든가 이것은 6미터 초과할 때 신고. 그리고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몇 미터? 고가수조, 그죠? 고가수조는 높을 꽃자에서 여기 2, 4, 6, 8 중에 제일 높아요. 8미터 초과할 때 신고, 고가수조. 그래서 2, 4, 6, 8 이렇게 하면 이제 공작물 신고해야 되는 거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초과할 때죠, 초과할 때. 근데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8m 이하일 때 신고입니다. 이하일 때. 넘어가면 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8m 이하일 때 신고. 있고 또 뭐 태양 같은 나의 무슨 연인이라 하는 게 있죠. 뭐요?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은 몇 미터요? 5m 새로 추가됐어요. 그 태양 같은. 그리고 이제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30제곱미터가 하한선인 경우들이 좀 꽤 가끔 나옵니다. 30제곱미터. 그래서 옹벽 담장 2m, 광고탑, 광고판 4m, 굴뚝, 장치탑, 기계탑, 각종 탑, 철탑 이런 것들은 6m, 뭐 시계탑, 광고탑 아닌 탑 나오면 6m예요. 광고탑만 4m. 골프 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뭐 이런 것들. 고가수조 8m 넘을 때,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일 때,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 넘을 때, 그리고 태양 같은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이것은 5m 넘을 때. 자, 건축 대상이 신축.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본래부터 없는 것도 건축물이 없는 대지지만 철거하거나 멸실되어서도 없는 대지 맞잖아요. 그죠? 철거 멸실 후에 새로 짓는 것도 신축이다. 다만 이것이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커지면 신축이라는 거죠. 종전 규모 이내면 개축이나 재축. 재해는 무슨 축? 재해니까 재축 그러고 있어요. 그냥 다른 글자 보지 말고. 자, 증축은 그리고 이제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서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것도 신축. 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미리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고 있는 곳에 창고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보관하기 위한 부속 용도라고 쳐요. 창고만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옆에다 공장을 큰 거 지어요. 그것도 여기서 증축이 아니고 신축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화장실만 있었는데 본체를 짓는다든가 신축하는 거지 화장실을 증축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 그랬고요. 자,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런 것들을 늘리면 뭐가 돼요? 증축. 개축은 철거 후 건축물 전부 또는 중요한 것의 일부, 거기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3개 이상 하는 말인데 그건 보지 말고요. 헷갈리니까. 자,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새로 짓는 것, 다시 축조하는 것, 개축.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새로 축조하는 것,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그랬습니다. 재축은 조금 개축보다는 약간 재량이 많습니다. 재해로 멸실된 것이기 때문에 자,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이에요. 그런데 재축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연면적은 종전 규모로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연면적 초과했다 그럼 뭐가 돼요? 신축 그냥.
다만 법령 범위 내에서 동수, 높이 이런 것들은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도 법령 범위 할 수 있다. 동수, 충수, 높이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특별한 말 없으면 종전 규모를 초과 못 하는데 이제 연면적을 나눠 가지고 이제 제축에서 종전 규모 한번 맞아요. 종전 규모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종전 규모 범위 이내야 돼요, 원칙. 근데 만약 이걸 나눠 가지고 뭐 하면 그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연면적은 종전 규모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종전 규모 이내야 되고 충수, 동수, 높이 이런 것들은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렸었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한계동이 있었어요. 한계동 2계층짜리가 있었는데 1층이 200제곱미터고 2층 2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연면적 얼마였어요? 400인데 얘를 재해로 이게 이제 그 지진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4계층 할 수도 있고 100 층수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100에서 2개 동으로 이렇게 동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냥 높이만 늘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연면적은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늘어나면 안 되고 이건 늘어나면 안 되고 다만 법령 범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 이건 내가 없앤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량을 더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거. 이게 이제, 이전, 그렇습니다. 대수선이라는 거. 대수선은 교재마다 편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책 좀 보면서 할게요. 자, 대수선은 주로 얘네들하고 좀 관련이 많습니다. 자, 건축물을 아주 크게 고칠 때 대수선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래서 이건 건축물의 건축이고요. 건축도 많이 물어보고 대수선 이것도 이제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대수선 하는 것은 먼저 행위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하는 것들을 크게 손보면 대수선이 돼요. 크게 손본다는 것은 증설하거나 더 키우거나 해체하거나 단순히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물론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여기면 건축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시험에서 그냥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 구별해서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말 알면 않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증설하다 보니까 그 증축이 되더라 이러면 건축이 되는 거고 대수선이 아니지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다. 이거 이제 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했다. 증설은 더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체했다, 없앴다는 거죠. 이 한 쌍의 행위가 있고 수선 변경. 수선은 좀 너무 이제 낡아서 거기는 무슨 좀 이제 보강을 했다라든가 할 수 있고 변경은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바꾼 거, 구조 같은 거 바꾼 걸 변경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증설 해체하게 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은 내력벽을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 약간 손보는 것은 건축물에 완전히 큰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리고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에요. 3개 이상.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이제 경계벽, 방화벽, 추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방화벽, 방화구역 같은 말이고요. 여기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간의 경계벽 하는 거 앞에는 그걸 틀리게 안 하니까 그냥 경계벽만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화벽, 주계단 이것을 증설, 해체하게 되면 대수선이에요. 다. 수선 변경하는 것도 다 대수선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수선했다.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방화벽을 10제곱미터 수선했다. 뭐예요? 대수선이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내력벽이 10제곱미터 해체하면 건축물이 주저앉아요. 잘못하면. 근데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좀 시멘트 잘못 발랐다고 해서 맞무너져요. 수선. 10제곱미터 가지고는. 기둥 한 개 변경, 구조 변경해도 안 무너져요, 건축물이. 근데 3개 잘못 변경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선 변경은 33개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 방화벽은요 10제곱미터 수선 잘못하면은 무너지진 않지만 화재가 옆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1제곱미터만 잘못해도 확산이 돼요. 주계단 1제곱미터만 잘못해도 내가 내려가다 빠져요. 저는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탈이 있어서 1제곱미터 앞도 발이라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모에 상관없이 대수선이다 말이에요. 경계벽도 한 3제곱미터 1제곱미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1제곱미터 3제곱미터 잘못하더라도 이웃 간의 권리관계가 침탈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웃 간의 권리관계. 요건 안전, 내력벽은요 10제곱미터 가지고 아니다. 다시 이제 내력벽을 10제곱미터 변경했다. 대수선 아닙니다. 근데 주계단을 5제곱미터 수선했다. 대수선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내외간에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내외간을 모르지 젊은 사람들은. 부부간을 내외간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잔재가 있는 거네 알고 보니까. 내는 이제 부인을 말하고 외는 남편을 말하고 하니까 좀 옛날 잔재가 있는 거지만 그냥 할게요. 내외간에 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력벽, 외벽. 외벽 나오면 자, 외벽의 마감 재료라는 것은 알려줘 그냥. 외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했다. 뭐예요? 대수선. 외벽 벽면적을 5제곱미터 수선했다. 대수선? 아니다. 그러니까 내외간에 같다 해서 외벽 나오면 내력벽 가지고 추측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외벽의 마감 재료지만 그것은 알려주니까. 이렇게 해서 대수선 하는 것까지 이제 봤습니다.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건축물 건축할 때나 대수선 할 때 허가 받으라 이거예요, 이제. 근데 경미한 행위는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나 이거 할래요?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고. 저런 것들은 아예 건축법이 적용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 간시하고 옮길 때 이럴 때는 허가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건축법이 적용 안 되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건축물 건축 허가는 누가 허가해 주는 거예요?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도 2, 3대 하는 거겠죠? 그래서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제 착공을 해야 되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완료 전에 일부 공사 끝난 구간별로 동별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나요? 있죠. 임시 사용 승인 있습니까? 있죠. 이런 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 기본 원칙은 완료. 근데 완료된 구간별을 할 수 있고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건축법, 국토계획법, 정비법, 도시활법, 주택법 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면 돼요. 그러다가 사용하다가 내가 본래 용법대로 본래 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사용했는데 뭐 집이 내가 많다든가 주택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그걸 뭐야?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이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이제 29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9가지 시설군으로 해서 제일 가운데 뭐가 있죠? 영업시설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도 좌표 평면에서 0이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0이 제일 가운데 있어요.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신고, 옆으로 옮길 때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인데 그건 적어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기재 변경은. 왜냐하면 기재 변경에서도 예외가 있었는데 1종과 2종 사이라든가 같은 시설군, 같은 호 안에서는 안 바꿔도 된다. 기재 변경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또 예외가 더 많아졌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서 이제 안 나올 거고요. 그냥 뭐 허가 신고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도 변경 면적이 상당한 규모로 행해진다 이럴 때는 사용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또 용도 변경한다 할 때는 이때는 여기 저러한 행위, 대수선 행위 같은 것들이 포함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다른 신고사항이라더라도 뭡니까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한다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거니까 해당 파트에서 보겠고요. 자, 용도 변경 여기까지 해서 이제 허가 신고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문제라든가 건축물의 구조 피난시설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건축물의 유지 안전에 관한 것은 우리 뭐 이제 건축물 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생겨가지고, 그걸로 좀 빠져나간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양이 조금 줄어든 게 있는데, 건축부에 또 추가된 것들이 있어서 좀 뭐 그 양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어들어 볼 수는 없고, 주택법은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주택법에. 주택법에서 또 이제 중요한 바뀐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대수원까지 확인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427페이지. 대수선. 대수선에서 이제 항상 우리 법률에서는요,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일치하면 뭐 일치한 대로 봐도 되는데, 내용들이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들이. 그래서 대통령령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서도 그 법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많은 강사들이 이것은 좀 잘못됐다. 물론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해요. 학생 한 명이라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법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데, 역시 강사인데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못 오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해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법률에 있는 내용은 빼고 대통령령에 있는 것만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거.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대수선. 그리고 얼마 이상 수선 변경?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대수선. 기둥이나 보, 지붕틀을 뭐 하면 대수선이에요? 하나라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그리고 수선 변경하려면 몇 개 이상? 3개 이상. 지붕틀을 2개 변경했다. 대수선 아니다 이거예요. 다음에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중요한 게 있죠. 무슨 벽? 경계벽. 또 무슨 벽? 방화벽. 조금만 잘못해도 빠져나가니까 방화벽. 그리고 무슨 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를 하는 것은 또 대수선이지만 수선 변경도 면적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대수선이다. 외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외벽 벽면적을 얼마 이상 수선 변경할 때 30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 미관지구는 이제 삭제가 되는데 삭제되기 전에도 저는 그건 없어져야 된다 했는데 역시 그래서 강의를 안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삭제가 됐습니다. 미관지구는 이제. 다음 페이지 428페이지. 건축법 전면 적용되는 지역에서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이나 읍지역은 전면 적용된다 했죠? 섬지역은 얼마 이상 할 때 보지도 마시고 그런 것들. 전면 적용되는 거. 그 전면 적용되는 곳에 네모에 보시면, 그럼 이제 거기가 아닌 곳들 있죠?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곳 있을 수 있죠? 그런 곳은 아주 한적하기 때문에 네모에 보시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될 필요가 없더라.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로와 관련된 것들을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그냥 몽땅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되겠어요. 건축선을 지정하는 것, 미달도로라든가 모퉁이 도로, 도시적에서 시가지 정비를 한 건축선의 후퇴 이런 것들이 적용될 필요가 없고 건축선 이런 것들은 다 도로와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4번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수직면을 넘어서지 마라. 4.5m 이하에서는 창문을 여닫을 때 도출시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적용될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도로 나오면 적용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내화구조라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건축부상 분할 제한 면적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어려우면 안 할 건데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니까 도로 적용 안 돼요. 도로 나면 다 안 된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화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화분이 여기에. 아주 한적하죠. 화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화분이. 도시에서는 화분이 필요하지, 이렇게 한적한 데는 어차피 마당에 가면 들풀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화분 필요 없어요. 화는 방화지구, 분은 분할 제한 면적 필요 없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